반갑습니다. 과학멘토입니다. A.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풀이 할게요. 1119번.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1번. 오랜 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하고, 2번.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 자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3번 나무 나이테로 수천 년 전의 기후를 알 수가 있죠. 나무테 간격이 넓으면 따뜻하고 온난했다는 이야기고 좁으면 추웠다는 이야기잖아. 알 수 있고. 4번 기상 관측 자료를 통해 수백 년 전의 기후를 알 수 있고. 5번 북극 빙하를 연구하면 과거의 대기 성분 알 수 있죠. 빙하 코어 연구잖아.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1120번 기후 변화를 변화시키는 지구 내적 요인을 두 가지 쓰라고 하네요. 뭐 되게 많죠. 한 두 개, 세 개 써볼까? 첫 번째, 대기 투과율 변화가 있죠. 화산 폭발 같은 거 하게 되면 화산재 때문에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대기 투과율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의 반사율도 변할 수 있죠. 빙하 면적 감소하면 반사 잘 못하잖아, 그지? 그래서 지표의 반사율, 지표 반사율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세 개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조성 변화가 있죠. CO2가 많아지면 점점 따뜻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대기 조성 변화가 있다. 뭐 되게 많은데 3개만 쓰겠습니다. 1121번 기후변화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것만 골라보자고. 기역 산림 파괴로 인한 광합 성량이 감소하게 되면 대기 중에 CO2가 못 들어가잖아. 식물한테. 그럼 CO2가 쌓이겠지. CO2가 온실기체니까 온도가 올라가겠네. 맞는 거고요. 니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방출된 화산재는 대기를 막아서 태양빛이 못 들어오죠. 온도를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니까 틀렸다. 디귿. 자, 화산이 폭발하면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니까 당연히 지구 온도를 높이겠죠. 리을. 극지방의 빙하 면적 감소,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빛을 반사를 잘 못 시킬 거니까 온도가 올라가겠네.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122번 기후 변화의 원인 중 세차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세차 운동이 뭐냐고 하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움직이는 거지. 지금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이렇게. 맞죠? 자, 지구는 반시계로 자전을 하죠. 세차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축 있죠, 축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간다고. 주기가 26,000년 주기로 한 바퀴 도는 거거든. 이걸 세차 운동이라 그래. 다시 말하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야. 그거 찾으라고. 기읍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방향이 변한 게 이게 세차 운동이라는 이야기고, 니은 지구 변화의 지구 내적 원인이 아니고 외적 원인인 거잖아. 천문학적 원인인 거거든. 그래서 일단 틀렸어. 내적 원인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디귿. 화산 분출에 의한 기후 변화보다 빠르게 변하진 않죠. 주기가 26,000년이잖아. 매우 느리게 변하겠네. 틀렸다. 기억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123번. 표는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자, 가를 보시게 되면 빙하 면적이 증가하면 지표면에서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한다. 자, 빙하 면적이 증가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온도 하강하겠네. 그래서 온도 기온이 내려가겠다. 이건 지구 내적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날을 보시게 되면 지구의 공전 궤도 모양이 원에 가까워지면 북반구는 여름철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에너지 입산량이 증가한다. 여름철에 증가한다고. 여름철이 더 더워지는 거지. 겨울철에 복사 에너지는 감소한다. 겨울철은 더 추워진다는 이야기야. 이건 지구 외적 요인이 되죠. 자, 옳은 거 골라보자고요. 기억. 가일 때 지구 기온은 하강하죠. 기온 내려간다고. 나일 때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 그치? 가장 추울 때와 가장 더울 때 온도 차이를 연교차로 하지. 1년 주기로 커지는 게 맞죠. 왜냐면 여름철은 더 더워지고 겨울철은 더 추워지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디귿. 기후변화의 지구 내적 원인은 가가 맞죠. 내적 원인.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다 맞네. 기은,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1124번. 다음은 과거의 기후를 추정하는 데 이용한 자료가 나와 있고, 뭐 가가 빙하코어, 나가 산호화석, 다가 나이테. 문제 봅시다.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네. 1번. 가를 연구하면 지질시대의 대기 성분 알 수 있죠. 빙하코어 안에 대기 성분이 그대로 얼어 있을 거니까 알 수 있는 거고요. 2번. 가의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이거든.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네.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율이 크면 기온이 높았다는 이야기야. 이거 외우시라고. 이거 꼭 외우시라고.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면 높은 시기라는 거는 기온이 높은 시기라는 이야기거든. 한마디로 같은 말이야. 그럼 대륙 빙하의 면적이 넓지 못하지. 온도가 높았으니까 빙하가 녹아서 빙하의 면적이 작았겠지. 넓진 않았다는 이야기야. 이게 틀린 표현이네. 3번. 나 산호화석인 거잖아. 나가 산출되는 지역은 과거에 따뜻한 바다가 맞죠. 산호는 아열대에 사는 그러니까 생물인 거니까. 4번. 온난 다습한 지역은 다의 밀도, 나이테가 간격이 넓죠. 빨리 자랄 거니까. 밀도가 낮고 간격이 넓은 게 맞아. 그 다음에 가는 다에 비해, 나이테에 비해 오래된 과거 기후를 알 수 있죠. 나무는 살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2번만 틀린 표현이죠. 1125번. 그림은 남극 빙하코어를 분석하여 알아낸 과거 40만 년 동안의 지구 기온 편차가 나와 있죠. 자,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나와 있네. 당시 기온 빼기 현재 기온인 거야. 그 다음 밑에 그림은 CO2 농도가 나와 있고, 문제의 핵심은 이거지. CO2 농도가 높아지면 같이 비례해서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기온이 뭐 그런 걸 분석하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러면 자, 편차가 음수가 떴다는 이야기는 현재 기온보다 당시 기온이 더 작다는 이야기지. 이해하시겠죠? 편차가 음수라는 것은 온도가 낮다는, 기온이 낮다는 이야기야. 해석해보자. 옳지 않은 거. 1번. 과거 40만 년 동안의 기온은 현재보다 대체로 낮았죠. 왜냐면 전부 다 거의 다 음수값을 띠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대부분 다 낮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1번은. 2번. 지구 기온이 높을 때 대기 중에 CO2가 높았다. 그치? 올라가는 포인트가 높은 포인트거든. 그치? 여기 이런데. 그러니까 CO2가 거의 비례하잖아. 맞는 표현이고. 3번. 극지방의 지표 반사율을 보자고. A와 B를. A점은 기온이 높은 지점이지. B점은 기온이 낮은 지점이야. 그러면 B점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빙하의 면적이 넓었겠네. 그러니까 B점에서 빙하가 훨씬 넓을 거니까 지표 반사율이 크겠네.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 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4번. 화석연료의 차용량이 증가하면 지구 기온은 하강하겠니? 상승하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 틀린 건. 답은 쉽네요. 5번. 깊은 곳을 시추할수록 더 오래전에 대기 성분을 알 수 있겠죠. 깊은데 옛날 과거의 대기가 얼려 있을 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네요. 1126번.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과 자전축의 기울기 경사각이 나와 있네요. 자, 바로 해석을 해봅시다. 기억.
우리나라는 A일 때 여름인지 확인해 보자. 그지? 입사각을 보면 되는 거거든. 우리나라가 북반구란 말이야. 북반구에서 태양이 직진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면 각이 좀 크죠? 이 각이다, 각. 근데 B쪽 보게 되면 각이 매우 작죠? 이 각이 매우 작단 말이야. 각이 크면 여름이고 각이 작으면 겨울이거든. 그래서 가는 A점에서 우리나라가 뭐란 이야기야? 여름이란 이야기야. 나는 B점에서 우리나라가 뭐란 이야기야? 겨울이란 얘기가 되지.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네. 따라서 기역 우리나라는 A일 때 여름이 맞고 B일 때 겨울이 맞아. 니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 기온을 비교해보자. 가를 보면 여름에 태양에 가깝죠. 이걸 뭐라 그래? 근일점이라 하는 거거든. 근일점의 여름이야. 가뜩이나 여름에 더운데 태양에 더 가깝잖아. 온도가 겁나 높겠네. 근데 나를 보게 되면 가까운 데가 겨울이잖아. 먼 쪽이 여름이란 말이야. 먼 쪽이. 먼 쪽이 여름이라고. 이게 여름이라고. 근데 머니까 아무래도 여름에 덜 덥겠죠. 머니까. 그래서 여름철 평균 기온 누가 높아야 돼? 가가 나보다 높은 게 맞다고.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 디귿.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 당연히 가는 봐봐. 여름에 겁나 덥고 겨울에는 겁나 춥겠죠. 여름에 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가는 연교차가 매우 크겠네.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큰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은, 니은, 디귿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1127번 그림은 고생대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나와 있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기읍 신생대에는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여기 빙하기 하나, 둘, 셋, 4번 보이시네.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요. 온도가 낮은 게 4번 있었잖아 지금. 이거 연결된 거지 지금. 4번인 거 맞아. 니은 빙하 속의 물 분자의 산소 비율, 동위원소 비율은 간빙기보다 빙하기에 높다. 16 산소분의 18 산소 비율이 높을수록 기온이 높은 거야. 물론 기준은 어디야? 빙하 속, 빙하 기준인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물이 증발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온이 높으면 이놈이 많이 증발한다고. 물론 이놈이 물 분자 속에 있는 산소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많이 증발하면 이놈이 눈으로 내려서 빙하가 쌓일 거 아니겠니? 그럼 그 빙하코 속의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야. 온도 높으면. 그런데 반대로 바다는 반대가 되지. 바다 입장에서는 16분의 18 비율이 작겠죠. 온도가 높으면 작을 거 아니야. 반대가 된다고 비율이. 다시 말씀드릴게. 기온이 높으면 대기 중에 이놈이 증가한다고. 바다는 이게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바다 생물 화석은 당연히 이 비율이 작겠죠. 온도가 높으면 작다는 얘기가 되지.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좀 어렵죠 이거는. 이건 지구과학 원을 가야지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나오기 힘들긴 한데 일단은 참고하시라고요. 그럼 니은 보자. 빙하 속 물 분자 이 비율은 간빙기보다 빙하게 높으면 안 되죠. 간빙기가 따뜻할 때잖아. 기온이 높은 곳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돼. 틀렸고요. 해양 생물 화석은 반대가 된다고. 중생대는 온도가 높죠. 그 다음에 신생대는 온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중생대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해양 생물 바다 화석의 이 비율은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틀렸죠.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기하고 해양은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야. 그 비율 값이.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밖에 없네요. 답은 1번입니다. 지구온난화 1128번 온실 기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바로 나오죠. 질소 기체 바로 체크합시다. 나머지 전부 온실 기체야. 그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1129번. 다음은 대기 중 CO2 농도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써보자는 얘기지. 지구 평균 기온이 뭐뭐하여 해수의 부피가 팽창한다지 않나? 그럼 평균 기온이 뭐여야 돼? 증가하여 해수의 부피가 팽창하고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감소하겠죠. 감소한다. 이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하겠네. 아주 쉬운 문제죠. 1130번. 지구 온난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 변화,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 1번. 고산지대의 빙하가 감소하겠죠.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니까, 지구 온난화. 2번. 극지방의 생물들이 당연히 서식처를 잃겠죠. 맞는 표현이고. 3번. 각 지역의 기후가 변하여 분포하는 식생이 변할 건 당연한 거고, 예측 가능하죠. 4번. 해수면이 낮아지진 않지, 높아져야지. 섬의 면적은 짧아지겠다, 작아진다는 이야기야. 이게 틀렸네. 5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증가하고, 맞는 표현. 따라서 4번이 틀린 표현이네요. 1131번.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네. 1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기기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2번. 기후변화에 강한 농작물을 개발하여 식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3번.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게 맞고. 4번. 기후변화에 약한 동물을 제거해 생태계를 강화시킨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틀린 겁니다. 5번은 맞는 표현 맞죠?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한 나라에 온실기체 감축 의무를 부여한다. 맞고. 따라 4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1132번. 다음은 어떤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인데 읽어봅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고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등의 뭐겠니? 온실기체겠지. 이거 쓰라는 얘기가 되지. 온실기체.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사막화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기억의 예로는 기억이 온실기체거든. 메테인 맞고요. CFC도 맞아. 맞는 표현이야. 디귿. 지나친 산림벌채나 가축 사육이 원인이 될 수 있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니은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1133번. 그림은 대기 중 CO2 평균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딱 봐도 같이 일치하잖아. CO2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기온도 증가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네. 문제 봅시다. 지구 평균 기온 변화는 대기 중 CO2 평균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증가하니까. 니은 최근에 CO2의 평균 농도 증가는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니까 화석연료를. 틀린 표현이고. 디귿. 기온 상승률은 1880년 이후 100년 동안이 최근 30년 동안보다 컸다. 틀렸죠. 100년 상승률 이거밖에 안 되는데 최근은 확 올라가잖아. 기울기 자체가 다르죠. 틀린 표현이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네.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134번. 그림은 남극 빙하 코어로 알아낸 과거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 말 그대로 CO2와 메테인 기체의 농도에 비례해서 기온이 따라 움직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네요. 1번. 대기 중에 CO2, 메테인의 농도 변화와 기온 변화가 거의 일치하죠. 그래프 거의 똑같잖아. 그지? 변화가 똑같은 거 아니야? 2번. 메테인과 CO2는 당연히 온실기체 맞고요. 3번.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당연히 증가하고요. 4번. 대기 중에 메테인 농도 변화는 인간 활동에만 영향을 받는데 그렇지 않죠. 5번. 대기 중 CO2 농도가 높아지면 해수면은 당연히 상승하겠다.
지구가 뜨거워질 거니까 빙하가 녹든 해수면이 열팽창하든 간에 상승하겠네. 따라서 4번이 답이 되죠. 1135번. 다음은 지구온난화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해수면 상승. 문제는 뭐냐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까닭 두 가지를 쓰라는 이야기잖아. 첫 번째, 해수가 열팽창하죠. 해수 열팽창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빙하가 녹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빙하의 해빙, 녹는 걸 해빙이라고 그러지. 두 개 쓰면 답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되게 많겠지만 일단은 뭐 에너지 절약합시다. 에너지 절약을 하면 되겠다. 최대한 CO2를 적게 배출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간에. 그지? 1136번. 그림은 지구온난화 과정과 영향이 그림으로 잘 나와 있고 바로 문제를 풀게요. 기억.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A 볼까? A. 해수 온도 당연히 상승하는 게 맞고요. B. 자,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기체가 잘 안 녹거든.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감소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게 B는 감소해야 돼.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한다. 잘 안 녹아 기체들이. 그 기억은 틀렸고. C가 감소하면 C. 자, 빙하 면적이 감소하잖아. 그럼 반사율은 감소하죠. 빙하가 엄청나게 많이 반사하는데 태양빛을 흰색이니까. 근데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반사율도 감소하겠네.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식물의 광합성량 증가는 가에 해당한다. 틀렸죠. 가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대기 중에 CO2 농도를 증가시켜야 돼. CO2를 증가시켜야 돼. 광합성이라는 거는 CO2를 감소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광합성은 아닌 건 확실한 거지. 뭐 호흡 좀 되지 않을까? 가가 호흡하면 CO2 증가하잖아. 그래서 광합성은 아니란 이야기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1137번. 자, 그림은 북극해의 얼음 분포가 나와 있는데 딱 봐도 얼음이 면적이 되게 넓다가 얼음이 되게 작아졌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고. 1번. 북극해 주변의 기온이 높아진 거 예상 가능하죠. 얼음이 녹았으니까. 2번. 얼음 분포 변화의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가 맞겠죠. CO2가 많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3번. 북극해의 평균 해수면 높이는 점차 하강하는 게 아니고 얼음이 녹았잖아. 그래서 상승해야 되겠네. 틀렸네. 답은 쉽네요. 4번. 멸종 위기 생물이 증가했겠죠. 빙하 면적이 감소하니까. 거기 사는 생물이 살 데가 없잖아 이제. 5번. 선박에 북극 항로를 개척할 수는 있겠죠. 없는 바다가 생겼으니까 배가 없는 바다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는 바다가 생긴 거니까 그 바닷길로 배가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항로는 만들 수가 있지.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3번이 틀린 거네요. 1138번. 그림은 1990년 이후 겨울철 북극 기온과 북극해의 얼음 면적이 그래프로 나와 있고 바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A보다 B가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얼음 면적은 반대가 되겠지. 문제 바로 풀게요. 겨울철의 북극 기온은 B 시기가 A보다 높죠. B가 위고 A가 아래잖아. 당연한 거고요. 니은 북극해 반사율은 얼음 면적 보면 되겠지. A가 온도가 밑에 있네. A가 얼음 면적이 훨씬 많잖아. B보다. 가면 A가 빙하가 많다는 거는 반사율이 크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틀렸지. A가 높아야 돼. A가. 디귿. 북극해의 해수면 높이는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높겠죠. 해수면 높이가. 그래서 B가 A보다 높다. 이게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139번.
그림 가는 지구 전체의 대기 중 CO2 농도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고, 나는 지구 전체의 기온 편차와 우리나라 기온 편차를 나타낸 거네. 자, 기온 편차는 관측값에다가 평균을 뺀 값이래요. 말 그대로 이 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거는 관측이 평균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 뭐 그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자. 기읍. 가는 나에서 지구 전체 기온 변화에 영향을 주었죠. 왜? 지구 전체의 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전체 온도도 증가하잖아. 평균 기온 편차. 기온 편차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온도가, 관측 온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그럼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당연히 높아지겠네.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온은 지구 전체의 기온보다 느리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그림 보시자마자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점선인데 편차가 더 크죠. 양수로 더 크다는 이야기는 관측이 더 세게 된다, 높게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빠르게 상승하는 게 맞지. 틀린 거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140번. 그림 가는 지구 실제 기온 변화 및 기온 변화 예측값이 나와 있죠. 예측값. 이거 올라간다는 이야기네. 나는 우리나라의 계절의 예측값이 나와 있네. 전망. 문제 바로 보죠. 기읍. 가와 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 중에 CO2 농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죠. 왜? 온도가 올라가니까 증가하겠지. 니은 2090년에 봄꽃의 개화 시기를 볼까? 봄이 거의 겨울이 거의 사라지죠. 봄이 언제 시작되지? 1월 중순에 시작돼. 그러니까 봄이 일찍 오니까 당연히 봄꽃도 빨리 피겠죠? 맞는 표현이네. 디귿. 사계절 구분은 점차 뚜렷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사라져? 겨울이 사라진다니까. 겨울이 없어지네. 3계절이 되겠다. 그죠? 틀렸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141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를 예측해서 나타낸 거래.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지. 원래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인데 아열대 기후로 점점 바뀐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자,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자고. 태풍의 강도가 증가할 거 예측 가능하죠. 뜨거워지니까. 그지? 그 다음에 2번. 아열대 기후 지역이 북쪽으로 올라오겠죠. 3번. 열대야 일수, 폭염 가능 일수가, 발생 일수가 증가할 거 예측 가능하고, 동해에서 난류성 어종, 그러니까 물도 따뜻해질 거니까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겠네. 맞는 표현이야. 5번.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용존 산수량은 감소하겠죠. 산소 기체는 찬물에 잘 녹거든. 그러니까 물이 뜨거워지면 잘 안 녹아. 기체 용해도 감소하니까 용존 산수량은 감소해야 되는 거 맞지? 틀린 거야. 따라서 5번이 답이 되죠. 1142번. 그림은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고, 일단은 지구는 복사평형에 있다고 하네. 자, 값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지. 산수만 잘하시면 돼요. 자, 태양 복사가 100이 들어왔거든. 근데 지구 안에 얼마가 들어온 거냐면 23하고 47이 들어왔네. 더하면 총 얼마야? 70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얼마 나가겠니? 당연히 100 중에서 나머지 30이 날라가겠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돼? 30이라고 구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A는 바로 구했네. 30이라고. 자, B를 보자고요. 자, 지구 복사로 나가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인데 화살표에 잘 나와 있죠. 여기 5하고 65를 더하면 70이 밖으로 날아가야 되죠. 결론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100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30이 반사되고 70이 지구로 들어오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또 70이 나가줘야지 평형이 되는 거잖아. B도 쉽게 구할 수 있다. 70이야. B도 70인 거지. 됐죠? 우린 C만 구하면 되죠.
C도 어렵지 않죠. 자, 지표 기준으로 볼게. 지표 기준으로도 무조건 들어온 놈과 나가는 놈이 같아야 되거든. 그럼 일단 들어온 놈부터 볼까? 47이 들어왔죠. 47이 들어왔어. 그다음 우리가 C를 구하는 것도 C가 들어오는 거잖아, 지표로. 들어온 게 C가 되는 거야. 그럼 들어온 건 두 개다. 나가는 거 구해볼까? 자, 밖으로 나가는 거는 여기 보시면 지표 복사 나가죠. 여기 109가 나가고 5가 같이 나가잖아. 그래서 나가는 거는 109에다가 5를 더해야 되죠. 그치? 합쳐서 나가는 거니까. 또 여기서 나가죠, 29가. 그래서 29도 나가죠. 이게 같아야 돼. 결론은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 같다는 이야기야. C를 구하면 답이 되겠네. 이거 얼마지? 얼마 이거? 138? 144? 이게 144죠? 아, 143이네. 죄송. 그럼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143 빼기 47이 되니까 96이죠. 96이 되겠네. 그래서 C의 에너지 값은 얼마다? 96%가 되겠다. 이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핵심은 이거잖아.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같다는 거 핵심이야. 이렇게 구해야 되고요. 기준을 뭘로 잡아 똑같다. 이제는 기준을 뭐로 잡아볼까? 대기로 한번 잡아볼까? 대기로 잡아보자. 그럼 대기로 들어오는 건 23이죠. 23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놈도 대기로 들어오죠. 29도 들어오네. 대기로 들어오는 거. 지금 대기 기준 하는 거야. 똑같이 나온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109 들어오죠. 109. 여기 109. 또 109도 들어온다고. 됐지? 이게 대기로 들어온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밖으로 빠지는 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밖으로 빠지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65밖에 없죠. 밖으로 빠지는 거. 65밖에 없다. 그 다음에 C도 있죠. 밑으로 빠지죠. C도. C. 이게 같아야 돼. 그지? 그럼 또 나오겠죠. 답이. 선생님 빠뜨린 게 없으면 답이 똑같이 얼마 나와야 돼? 96이 나오면 잘 푼 거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기를 기준으로 하든 지표를 하든 어디를 하든 간에 복사 평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똑같다. 그래서 문제 푸는 문제가 돼요. 통합과학에서 나오기 좀 힘들긴 한데 일단 나왔으니까 풀어보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143번 그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현재보다 2배가 될 때 기온이 상승하는 정도를 예측하는 그래프네. 기온이 상승하는 정도래요. 문제 잘 읽어보시고. 자, 우리가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1번 지구 평균 해수면은 상승하겠다. 전부 다 온도가 상승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해수면은 상승하겠다.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2번 60도 북위 60도죠. 여기 말하는 거네.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질 것이다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자, 연교차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 여름은 6월, 7월쯤 되겠네. 그러면 이쯤 여름이거든. 그 여름에 60도가 되는 거야. 4도와 4도니까 온도가 4도씩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4도가 증가한 거고 겨울은 8도쯤 되죠. 증가량이. 겨울 8도잖아. 이게 증가량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겨울은 8도 증가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겨울이 추울 때 온도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지. 추울 때 많이 증가한다. 더울 때는 조금만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온도차가 별로 안 난다는 이야기지. 추울 때 온도가 많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가 좀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네. 틀렸다.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따뜻해진다는 이야기인데 겨울이 따뜻해진다는 이야기야.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3번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온실 효과 영향이 더 크다. 왜? 온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잖아. 북반구가 남반구에 비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여름철보다 겨울철의 기온 변화량이 크다. 여름철에는 얼마 안 올라가 온도가. 그죠? 겨울철에 많이 올라가잖아.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자, 겨울철에 극지방의 기온 변화량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크다. 이것도 맞죠. 북반구 겨울철에 온도가 많이 올라갔거든. 남반구 별로 안 올라갔어. 이쪽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그래프만 잘 해석하시면 돼요. 답은 2번이 틀렸네요. B. 대기와 해수의 순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1144번. 지구에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는 까닭을 지구의 모양과 태양 복사의 에너지를 포함해서 서술하래요. 자, 지구의 모양이 구형이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잖아. 그 지구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구형이기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고위도에서 입사각이 작아지죠. 각이 작아져.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작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1145번 그림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그래프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는 거네. 1번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차이가 나는 까닭은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잖아. 둥글기 때문에 각도가 다른 거지. 입사 각도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다. 2번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저위도보다 고위도에서 더 많다.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실선인데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저위도가 무조건 많아야 되는 거지. 고위도보다. 그래프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 틀렸죠. 고위도가 더 많이 복사 방출하죠. 3번 위도에 따른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 차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 차이보다 크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위도에 따른 차이가 그래프 기울기가 완만하죠. 지금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이야기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래프 기울기가 되게 급하죠.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잖아. 그걸 묻는 거네. 틀렸죠.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4번 열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당연히 운반되겠죠.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가 그지 고위도로 이동하겠죠. 이게 부족한 거잖아. 부족한 거.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5번 남북 방향의 에너지 이동량은 위도 38도 부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죠. 자, 38도가 이쯤 되죠. 딱 똑같은 지점. 이 38도거든. 원래는 여기서 열 이동이 가장 많은 거야. 열이 순간 이동하는 거 아니잖아.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 열이라는 거는 여기서 가장 많은 이동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1146번 그림 칸은 지구에 햇빛이 입사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잘 나와 있고 그림 나는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그래프예요. 바로 찾아봅시다.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많은 거 당연히 B잖아. B가 더 많죠. 이거 점선 B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겠지. 태양
A는 당연히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겠다. 이거 찾는 게 문제고요. 한 문제를 볼까? 1번. 가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고緯도가 위쪽을 말하는 거야. 태양의 남중 고도가 작아지죠. 입사각이 작아지잖아. 이렇게 작아지는 거니까 남중 고도가 작아진 것도 맞아. 그래서 단위 면적당 지표면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감소해야지 증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틀렸다. 2번. 나에서 A는 지구 복사 에너지잖아. 틀렸네. 반대가 됐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위도 38도 지역이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죠. 똑같은 지점. 이게 38도거든.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같은 건 맞지? 같잖아. 또이. 근데 에너지 수송은 가장 많다는 이야기야. 에너지는 가장 많이 이동하는 구간, 이 가운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틀렸지.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에너지 수송은 가장 큰 곳이 위도 38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4번. 지구는 기읍과 니은이 같죠. 니은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고 기읍이 고위도에 부족한 에너지잖아. 이걸 채우죠.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채우는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 균형이 맞고. 태풍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만 답이 되겠네요. 대기 대순환 1147번. 그림은 대기 대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뭘 하라는 거냐면 1번 이름을 써보자는 거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A가 극순환입니다. 극순환. 그죠? B가 패렐 순환이야. 패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패렐 순환이고요. C가 헤들리야. 헤들리 순환인 거예요.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극순환과 헤들리는 직접 순환이죠. 직접이고요. 패렐만 간접 순환인 거야. 이렇게 암기를 꼭 하시고. 그러니까 1번 해결한 거네. 그 다음에 2번. 세계의 순환세포가 형성되는 까닭은 뭐 때문에? 지구의 자전 때문이고.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한 개의 순환세포 생길 거 아니야. 그려볼까? 대충 그릴게. 어떻게 된다고? 그냥 올라가고 극지방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한 개만 생긴다는 이야기야. 한 개의 순환고리만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게 답이 되고요. 3번. 위 그림에 0도, 30도, 30도, 60도 북극상이 지상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그리라는 이야기야.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사선을 꺼보면 되죠. 이렇게 사선을 딱 끄면 이 바람 방향이거든. 그러면 방향은 밑에서는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생겨 먹었어. 좀 더 자세히 그리면 내려오는 거는 아래로 볼록, 올라가는 건 위로 볼록, 내려오는 건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바람이 무역풍이죠. 무역풍. 가운데 바람은 편서풍이고요. 편서풍. 맨 위에는 극동풍이야. 이건 극동풍. 자, 이것만 외워도 한 문제 맞춰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치시려면. 암기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죠? 그림은 대기 대순환의 모형이 잘 나와 있고 1148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요. 1번. A는 당연히 헤들리 순환이 맞고 지상의 무역풍이 맞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 바람이 무역풍이라고. 그치? 2번. B 순환은 패렐 순환이잖아. B 순환은 가열과 냉각에 의해 발생한 직접 순환이 아니란 이야기지. 이거 외우시라고. 무슨 순환이야? 간접 순환이야.
간접순환이라는 거는 극순환과 헤들리 때문에 생기는 순환인 거지. 그게 틀린 거야. 3번 B와 C 순환 사이에 보시다. B와 C 사이에는 어떤 게 되지? 공기가 상승하죠. 상승하 보이시죠? 상승하면 저기압이거든. 저압대라 그래. 저압대가 맞죠. 상승하니까. 자, 위도 30도를 보자고. 위도 30도를 보게 되면 공기가 하강하죠. 하강하니까 뭐라는 이야기야? 고기압대라는 이야기야. 고기압이면 날씨가 맑죠. 비가 안 내린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건조하고 증발량이 많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당연히 맞죠. 증발량이 크다. 강수량보다. 그 다음에 위도 60도 지역을 볼까. 여기 북쪽에서 오는 찬 공기 내려오죠. 이렇게 극동풍으로. 남쪽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 편서풍 올라가죠. 만나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뭘 만들어? 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전선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2번만 틀린 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1149번. 옳은 걸 골라보자고. 기억. 북태평양 해류는 A 순환의 지표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발생한다. 자, 북태평양 해류가 뭐냐면, 그림을 대충 그릴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 미국 있겠지, 그치? 그러면 해류라는 거는 이게 북쪽도 해류로 가죠.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이게 뭐냐, 캘리포니아 해류잖아, 그죠? 그럼 북태평양 해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해류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편서풍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편서풍이야, 편서풍. 자, 편서풍은 이 바람이죠. 이 바람. 이거 30도와 60도 사이의 바람. A 순환이 아니고 뭐 때문에? B 때문에 발생한다. 틀렸네. 니은 엘니뇨는 B 순환의 지표에서 부는 바람에 생기는 게 아니고, 엘니뇨는 남반구 적도잖아, 여기. 그래서 A 순환 이거죠. 남동 무역풍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틀린 거야.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북풍이 분다. 당연하죠. 그림 그려볼까?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순환세포가 하나밖에 없잖아. 어떻게밖에 없는 거야? 여기 상승, 여기 하강, 이렇게 내려오잖아.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쯤 있을 텐데, 이쯤 무조건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이게 무슨 풍이야? 북풍이지. 북풍계열 바람만 부는 거지. 맞는 거야. 간단하죠?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1150번. 그림은 헤들리 순환을 모식적으로 그린 그림이죠. 보자마자 B가 바로 적도겠네. 이게 적도란 이야기죠. 왜?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자, 그림을 그려볼까? 지구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치? 가운데 적도인데, 그죠? 이게 위도 30도, 남이 3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럼 B점이 어디란 이야기야? 이 가운데 이쪽이 B란 이야기고, 여기 상승하죠, 공기가. 여기서 하강하죠. 이렇게 도는 그림을 두 개로 표시한 거지. 남반구와 북반구를 표시한 거 아니겠니? 알겠니? 뭐 그게 만약에 이쪽이 A라면 이쪽이 C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치? 이 두 개가 전부 다 무슨 순환인데? 헤들리 순환인 거잖아. 그래. 그럼 바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불어야 돼? A와 B는 이런 방향으로 바람 불죠. 이게 무역풍이잖아. B와 C는 이렇게 불겠죠. 대칭인 거니까. 이것도 무역풍이죠. 됐나요? 위에 거는 북동 무역풍, 아래 거는 남동 무역풍. 일단 무역풍은 똑같은 거잖아. 문제 보자고. 기억, 지상에는 A에서 B 방향은 맞지, 바람이. 근데 편서풍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무역풍이 돼야 돼. 그게 틀린 거고요. B는 지금 상승기로 탔죠?
상승기로 탔다는 거는 저기압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당연히 저압대가 맞고, A와 B, B와 C, A와 B도 직접순환, 헤들리 순환, B와 C도 직접순환인 거야, 헤들리 순환. 둘 다 직접순환이야. 간접이 아니야. 둘 다 직접순환이 돼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151번. 그림은 북반구에서 남북 방향의 대기순환을 나타낸 모식도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두께로 바로 알 수 있죠. 이 두께로 어떤 순환인지 알 수 있다고. 무슨 말이고 하면 지구를 이렇게 그리게 된 반구로 그리면 이 세 개로 쪼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헤들리 순환은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폭이 크죠. 대기가 두껍단 말이에요. 왜냐면 적도 쪽은 중력이 약해서 공기를 그러니까 밑으로 잘 안 내려오죠. 중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대기층이 두껍다고. 이 두꺼운 게 보이시죠? 이게 뭐라는 이야기야? 이게 헤들리 순환인 거야. A가 헤들리인 거야. 헤들리. 갈수록 좁아지겠죠. 폭이. 그래서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그 다음 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같이 내려오고 상승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거는 좁겠죠. 이렇게 폭이 극지방인 거니까. 그러니까 대기 폭이 있죠. 대기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극지방이 중력이 강하잖아. 공기가 밑에 다 가라앉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A가 헤들리고요. B가 가운데인 거잖아. B가 패렐이고 패렐. 그죠? 그 다음에 C가 극순환인 거지. C가 극순환. 자, 문제 다 풀었네. 바로 문제를 적용해 봅시다. 기억 A는 극순환이 아니란 이야기죠. B는 맞는데 C하고 바뀌었죠, 지금. 그 틀린 표현이고. 지상에서 극동풍을 형성하는 건 여기 극동풍이거든. 그러면 극순환이 돼야 되잖아. A가 아니고 C가 돼야 돼. 틀린 거다.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B는 만들어지지 않죠. 왜냐면 B는 간접순환이잖아. B는 가운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맞는 표현이고. 가 지역은 지금 어떤 지역이야? 가가 적도거든. 적도. 가가 적도야. 적도에는 열대우림이 발달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만 표시할 수 있으면 다 푸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해수의 표층순환 1152번. 해수의 표층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고. 대기 대순환에 의해 해수면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만들어지죠.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저위도의 더운 지역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것도 맞고, 북반구 아열대 지역에서는 해역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것도 맞아. 그림을 좀 그려볼까? 우리나라 여기 있고 여기 미국 있겠죠. 적도에 적도, 이 적도 라인. 이게 태평양이잖아. 태평양. 자, 이름 외울까? 적도에서 왼쪽으로 가죠. 이게 북적도 해류, 이게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쿠로시오 해류가 되는 거잖아.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 돌죠. 그래서 이게 아열대 순환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해류까지 전부 남기하셔야 됩니다. 시계 방향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응, 니은,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153번. 표층 해류가 흐르는 방향을 옳게 짝지어보자. 그림을 또 그려봐야 되겠네. 우리나라 대충 그릴게요. 여기 적도, 여기 미국 있겠죠. 여기 호주 있겠죠. 호주. 여기 유럽 있겠죠. 아프리카 있겠죠. 이게 태평양. 여기 대서양 있다는 이야기야. 자, 보자고.
일로 가는 게 북적도 해류고요. 북적도 해류다. 이게 북적도 해류. 이것도 적도의 위쪽 북적도 해류야. 북적도 해류는 무조건 동에서 서로 가야지. 틀렸다. 그 다음에 위에서 오른쪽 가는 거 이게 북태평양 해류. 이게 북대서양 해류야. 이게 북태평양 북대서양 안 쓸게. 전부 다 서에서 동으로 가죠. 이게 맞고. 그럼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남반구 대칭이잖아.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죠. 이게 남적도 해류고 내려가고 이렇게 가고 올라오겠네. 이런 식으로 이게 남극 순환류 남극 해류야. 남극. 그러니까 남극 해류는 어디로 가야 돼? 서에서 동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이것도 틀렸네. 자, 북대서양 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가잖아. 이것도 틀렸다. 반대 방향인 거야. 자, 이쪽이 쿠로시오 해류죠. 쿠로시오. 일본 쪽 올라가는 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되죠. 틀렸네.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자고. 대략적인 그림. 물론 이쪽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대륙이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도는 걸 그려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치? 그래서 4개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4군데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쪽인 거니까 이쪽이 제일 중요하죠. 됐죠? 대략적인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틀린 거는, 맞는 거는 2번이 답이 되죠. 1154번 그림은 표층 해류의 순환과 대기 대순환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원래 그림을 다 주거든. 통합과학은 그림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자,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볼게요. 1번 태평양의 아열대 순환. 이게 아열대 순환인 거야. 우리 주변에 도는 거. 자, 아열대 순환은 북반구와 남반구 대칭이 맞죠. 시계 방향을 돌고 남반구는 반시를 돌잖아. 이 대칭, 저 부분 대칭이라고. 이거 맞는 표현이야.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친구들. B와 F는 편서풍이다. 그렇죠. B의 해류,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이잖아. 같은 위도니까. F 남극 순환류거든. 당연히 편서풍이죠. 일로 가는 거지. 일로 같이 가는 거 편서풍이잖아. 편서풍 맞아.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A와 D. A는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쿠로시오 난류거든. 그래서 난류가 돼야 되죠. 틀렸네. 이게 한류가 아니고 난류가 돼야 돼. 따뜻한 물이 되는 거지. D도 마찬가지고 멕시코 만류인데 일단은 따뜻한 물인 거 맞는 거잖아. 한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3번이 틀린 거고. 4번 표층 해류의 용존 산소량은 용존 산소가 누가 더 많이 녹아 있다는 거야. 찬물이 많이 녹아 있는 거야. 그럼 C가 지금 찬물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건 C가 찬물이고 A는 따뜻한 물이야. 난류니까 밑에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C가 A보다 많은 게 맞는 거다. 5번 고위도로의 열 수송량은 D가 E보다 많다. D가 당연히 난류죠. 따뜻한 데서 올라가는 거니까. E는 한류자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면 열 수송량은 당연히 D가 더 많겠지. 고위도로 열 수송량 말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3번만 틀렸죠. 1155번 그림은 북태평양의 표층 해류 A, B, C, D가 나와 있죠. 자, 말로 설명하게 되면 일단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쿠로시오 해류고요. B가 북태평양 해류, C가 캘리포니아 해류. 자, D는 오른쪽 가는 거잖아. D가 좀 어렵죠. D가 적도 반류죠. 반류. 반대로 가는 물이 되는 거야. 적도 반류. 이게 좀 어렵다는 이야기야. 해석해 보자고. A는 지금 난류거든. 난류. C는 한류가 되는 거야. A가 난류고 따뜻한 물이 되는 거지. C가 찬물 한류가 되는 거라고. 그럼 A는 따뜻한 물인 거니까 염분 높죠. 물이 따뜻하니까 소금이 많이 녹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영양염류는 적죠. 영양염류는 찬물에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B는 지금 북태평양 해류거든. 당연히 바람 뭘 타고 가야 돼? 편서풍을 따라가야 돼.
근데 D는 적도 반류거든. 적도 반류는 바람을 타고 가는 물이 아니야. 이거는 경사류라 하는 거거든.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여기 적도가 있으면 적도 위쪽에는 이쪽에는 북적도 해류가 흐르죠. 이쪽으로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이건 남적도 해류가 돼. 원래 바닷물이 올라가고 내려와야 되는 건데 이 적도 쪽에서는 바닷물이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지. 자, 적도는 바람이 불지 않아. 적도는 무풍대거든. 그럼 이 해류는 왜 일로 가느냐는 이야기지. 이게 적도 반류지. 왜 가냐면 봐봐. 지구가 있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거든. 반시계로 자전한다고. 자전하면 왼쪽에 물이 모이게 된다고. 물이 쏠린단 말이야. 자전 때문에. 그럼 바닷물을 옆에서 보게 되면 원래 평평해야 되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이쪽 쪽에 왼쪽에 바닷물이 쏠려서 약간 경사가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자전 때문에 왼쪽 바닷물이 오른쪽보다 높이가 약간 높아. 경사가 생긴다고. 대략적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경사가 생기니까 이 경사를 맞추기 위해서 바닷물이 이동한다고. 이걸 적도 반류를 한다고.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바다의 경사 때문에 흐르는 물, 우리가 경사류라 그래요. 좀 어렵지. 확실한 거는 바람 때문에 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야. 틀린 표현이 되는 거지. 이게 좀 어려워. 디귿. C가 흐르는 해역. C는 지금 한류거든. 캘리포니아 해류. 이제 찬물이 내려오는 거잖아. C가 흐르는 해역은 같은 위도의 A가 흐르는 해역보다 당연히 찬물이 내려오니까 기온이 낮겠죠, 주변이.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56번 그림은 남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인 거야. 자, 이름을 불러볼까? A가 남적도 해류고요. 그 다음에 B가 이게 호주죠, 호주.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되는 거야. C가 남극 순환류가 되는 거고요. D가 이게 페루란 나라가 있어. 그 페루 해류가 되는 거야. 페루 해류. 발음이 안 되네.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옳은 걸 보겠습니다. 남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은 시계의 방향이 아니고 지금 일로 돌잖아. 반시계 방향이야. 틀렸어. 그 다음에 A는 당연히 무역풍 때문에 발생하죠. 남동 무역풍.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C는 남적도 해류가 아니야. 그지? 남극 순환류가 되는 거니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4번 표충 해수의 수온과 염분은 D. D가 지금 찬물이거든. 왜? 남극에서 올라오잖아. 찬물. 그러면 수온은 D가 낮고, 그지? 염분은 지금 누가 높아야 돼? 염분은 지금 B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5번, 이 순환은 해수의 밀도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바람 때문에 대기 순환으로 생기는 거잖아. 해수의 밀도차는 심층 순환으로 발생하는 거거든. 그건 배우지 않죠. 통합과학에서는. 그래서 틀렸다. 따라서 2번만 답이 되죠. 1157번. 그림은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세 지점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면 바로 그려볼게. 자, 물의 흐름이 올라가고 오른쪽 내려오고 왼쪽 이렇게 되죠. 남반구는 마찬가지 대칭인 거니까 왼쪽 가고 내려오고 오른쪽 올라가죠. 이런 그림만 그리면 되죠. 그럼 A 지점은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지점이잖아. 올라가는 물. 그래서 A 지점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게 아니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거잖아. 틀렸다. 니은 B 지점은 지금 물이 내려오죠. 한류란 말이야. 찬물이 내려온단 말이야. B 지점에 흐르는 해류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죠. 찬물이니까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할 거 아니겠니?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디귿. C 지점은 무슨 물이야? 남극 순환류거든. 남극 해류. 남극 해류는 어디서 가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죠. 무슨 풍이야? 편서풍을 받아 흐르는 거야. 극동풍이 아니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야. 틀린 거야. 리얼. 북반구의 저위도의 표층 순환 방향은 북반구 저위도의 표층 순환 방향이야.
이게 어려운 거야. 자, 북반구 아열대 순환이라면 당연히 이 순환 맞죠? 시계 방향. 근데 북반구 저위도의 표충 순환이라는 건 뭘 찾으라는 거냐면 이 적도 반류를 찾아내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어렵네. 그래서 적도 반류 때문에 시계의 반대로 돌아가죠. 여기를 찾으라는 이야기야. 지금 이 가운데를 찾으라는 거, 저위도.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야. 이것 때문에 어렵네요 지금.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58번 그림은 지표 부근에 풍향 분포가 나와 있죠. 풍향, 바람의 방향이라는 이야기야. 자, 옳은 걸 골라보자고요. 기역 A 지역이라는 여기지.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그치? 무슨 바람이야? 편서풍이 분다는 이야기지. 바람이 서해에서 동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A 해역에는 표층 해류가 어디로 가겠어? 서해에서 동으로 가겠죠. A에 흐르는 물은 무슨 물인데? 남극 쪽에 흐르는 거니까 남극 순환류잖아, 이렇게. 그래서 틀렸다. 그지? 그 다음에 B 지역을 볼까? B 지역. 남위 30도 지역이거든. 그지? 근데 바람 방향만 봐도 뭔지 알 수 있어. 혹시 참고 사항으로 기억하시면 북반구 기준으로는 저기압이라는 거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상승 기류가 타는 게 저기압이고, 고기압 기준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거든. 이건 하강 기류가 북반구 기준인 거고, 남반구는 반대가 되죠. 남반구는 저기압이라면 이제는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야 돼.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야 돼. 상승기는 똑같고. 그다음 고기압은 반대가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니까 이렇게 불어 나가야 된다. 아이고야, 반시계니까 죄송. 이렇게 불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하강기류야. 그러면 첫 번째 뭘 볼 수 있냐? B는 지금 방향이 바람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잖아. 그러면 이 그림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고기압이라는 거 찾으라는 문제거든. 원래는. 근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30도 위도 30도라는 거니까. 그치, 우리가 알고 있잖아. 지구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0도 적도야, 가운데. 이게 30도, 북이 30도, 남이 30도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상승 기류가 적도에서 만들어지면 여기서 하강이 생기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잖아, 지금. 이 두 개 다 무슨 순환이야? 헤들리 순환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몰라도 남이 30도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무슨 기압이야? 당연히 고기압이지. 이걸 찾을 수가 있어. B 지역은 헤들리 순환이 맞고 하강 기류가 맞다는 이야기야. 고기압도 맞아. 그지? 그 다음에 디그 열과 에너지가 이동하여 에너지 불균형은 해소하겠죠. 당연한 말이라서 일단은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C 사막화와 엘니뇨 사막화 1159번. 사막화의 원인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걸 찾으라네요. 가축의 과당 방목 맞아 보이죠? 그 다음에 왜냐면 다 뜯어먹으니까 풀을 사막화 되겠지. 토지의 과당 경작, 토지를 메말라 하게 하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고. 산림 파괴 맞고. 자, 화석연료의 사용 감소, 이건 아니겠죠. 증가해야 사막화 되는 거 맞죠? 5번 하강기류 발달에 의한 가뭄 지속. 하강기류면 날씨가 너무 맑잖아. 건조하고 맑거든. 비가 안 내리니까 당연히 사막화 되겠네.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4번이 틀린 표현이겠네요. 1160번 대기 대순환의 변화에 의해 사막화가 가속되는 것은 지구 시스템의 어느 건과 어느 건의 상호작용이겠어. 당연히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겠죠.
대기와 상호작용인 거니까 사막은 땅에 있는 거잖아.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1161번 사막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고요. 1번 사막화는 주로 위도 30도에 분포하죠. 위도 30도에 지구의 대부분 사막이 다 분포하고 있어요. 왜냐면 위도 30도가 고기압대거든. 고압대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잖아. 맞는 표현이야. 2번 과도한 방목은 사막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맞고 3번 사막이 주변의 초원지대까지 확대되는 현상이 맞고 4번 숲이 사라지면 지표가 더 많은 태양의 에너지를 반사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냉각되어서 구름이 안 생기지. 하강기류 타니까 날씨가 맑아진다는 이야기야. 건조해지고. 맞는 편이야. 사막화 촉진되죠. 5번 중국 지역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황사가 엄청나게 오는 거잖아. 틀렸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62번 그림은 사막과 사막화 지역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옳지 않은 거를 세 개를 골라야 되는 거네. 1번 대부분의 사막은 아열대 고기압대에 분포하죠. 이 라인이 그렇다는 이야기야. 위도 30도 라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30도 라인에 사막이 있지. 2번 위도 30도 부근에 건조 기후 지역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고기압 때문이 맞는 거고요. 고기압 날씨가 너무 맑으니까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A 사막이 확장되면 우리나라의 황사 피해가 감소할 게 아니고 증가하겠지. 틀린 표현이고. 4번 사막화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진 않죠. 틀렸고요. 지구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하긴 하니까. 5번 지구온난화는 대기 대순환을 변화시켜 사막화를 촉진하겠고 6번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적으면 비가 적게 내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사막화 높죠. 맞는 표현이야. 7번 사막이 확대되면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죠. 지표의 냉각에 의해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냉각되면 뭐가 되는 거야?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름이 안 생기잖아. 그래서 비가 안 내리잖아. 그래서 사막화가 가속이 맞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네. 틀린 표현. 따라서 틀린 거 3개 다 찾았네. 3번하고 4번하고 7번이 답이 되겠네요. 엘니뇨와 라니냐 1163번. 다음은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에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해수와 대기의 특징이 나와 있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이게 서쪽이고 서태평양, 이게 동태평양인 거야. 평상시부터 볼까? 평상시. 자, 평상시는 바람이 잘 불죠. 무슨 바람? 무역풍이 잘 불어. 무역풍이야. 그러면 바닷물이 잘 흘러가겠죠. 바닷물이 동에서 서로 잘 가겠죠. 따뜻한 바닷물이 여기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기온이 올라간다고. 바닷물이 일로 모인단 말이지. 따뜻한 바닷물이. 그러면 여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기 구름 생기겠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이게 저기압이 되는 거야. 상승기로 타니까.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물이 비잖아. 여기 빈 것을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바닷물이 심층 해수가 올라온다. 이걸 뭐라 그래? 용승한다 그러지. 찬물이 올라온다. 찬물이. 그래서 찬물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는 하강기류가 생겨서 고기압이 되는 거지. 이런 게 평상시가 되는 거지. 한번 문제 물어볼까? 평상시 적도 부근 태평양에는 남동 무역풍이 불어서 표층의 따뜻한 해수가 어디로 간다고?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서태평양은 표층 수온이 동태평양에 비해 높죠. 높다고. 온도 올라간다고. 수온이 왼쪽이. 저기압 생기니까 강수량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써야 돼. 높다 쓰자. 높다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제 엘니뇨는 몇 년에 한 번씩 남동 무역풍이 약해진다는 거야. 다시 그려볼까? 엘니뇨
서쪽, 동쪽이야. 그러면 이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야. 약해진다고. 무역풍이. 그러면 바닷물이 잘 못 가겠죠. 이 따뜻한 해수가 일로 잘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구름이 여기 생겨야 되는 건데 구름이 저기압이 여기 생기는 거야. 구름이 여기 생기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잘 못 가니까 이쪽에서는 찬물이 잘 못 올라오지. 용승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볼까? 몇 년에 한 번씩 남동 무역풍이 약해지면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의 이동이 약해져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오른쪽이 원래는 되게 차가워야 되잖아. 이게 되게 차가워야 되거든. 찬물이 올라와야 돼. 근데 원래보다 높아지는 거야. 이 수온이 높아진다. 원래보다 높아지고 수온이 증가한다고 이쪽에. 저기압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거든. 저기압이. 근데 저기압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여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게 엘니뇨라는 이야기지. 이거 이해하는지 묻는 그림이잖아. 묻는 말이잖아. 그죠? 이렇게 잘 쓰시면 됩니다. 1164번. 다음은 무역풍의 변화로 나타나는 기상이변을 나타낸 것인데 둘 중에 하나는 엘니뇨거나 라니냐라는 이야기잖아. 찾아보자. 가. 서태평양 해역의 인도네시아에서 가뭄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대. 뭐란 이야기야? 자, 원래는 서태평양, 동태평양. 원래는 무역풍이 잘 불어서, 그지? 바닷물이 잘 이동하죠, 따뜻한물이. 그래서 이쪽에 구름이 잘 생겨서, 이쪽이 저기압이 돼서, 서태평양이 저기압이 되어서 비가 잘 내려야 되는 거, 정상인 거지. 근데 가뭄이 생겼다는 거는, 그지? 뭐란 이야기야? 이 편서풍이 약해져서 이 저기압 위치가 오른쪽 이동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서태평양에 비가 안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지. 그때가 뭐다? 엘니뇨라고. 무역풍이 약해진 거니까. 이게 바로 엘니뇨라고 알 수가 있고요. 나를 보자고. 자, 이제는 동태평양 페루 연안에서 가뭄과 냉해가 발생했대.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평상시에는 이쪽이지. 이쪽에서 용승해서 찬물이 올라오긴 하잖아. 그래서 당연히 평상시에도 고기압이야. 하강기로 뜨겠죠. 그런데 가뭄 정도는 아니란 말이지. 근데 냉해가 발생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 무역풍이 너무 세져서 따뜻한 물이 너무 많이 갔다는 이야기야. 이해하시겠나요? 무역풍이 너무 강해져서 바닷물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갔다는 이야기, 빨리 많이 갔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찬물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심하게 고기압되어서 냉해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라니냐라고 하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된 거고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된 거야. 그걸 비교해 보라고. 그지? 매우 중요한 내용인 거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1165번 그린 가와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시를 비교하라는 거야. 바로 알 수 있죠. 가가 평상시고요. 평상시. 나가 지금 엘니뇨죠. 엘니뇨. 자, 옳지 않은 거를 두 개를 골라보자. 가는 평상시, 나는 엘니뇨가 맞고요. 자, 무역풍은 누가 더 강해? 당연히 평상시가 더 강한 거야. 엘니뇨는 약해진 거니까. 가보다 나일 때 강하다. 이게 틀린 거지. 가가 더 강한 거야. 3번 동태평양의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은 자, 평상시는 찬물이 잘 올라오죠. 이렇게 용승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수온이 낮아. 엘니뇨는 잘 못 올라오잖아. 찬물이 수온이 높아. 그래서 가보다 나일 때 높은 게 맞다고. 가가 낮아. 찬물이 잘 올라오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4번 동태평양의 용승은 당연히 용승 누가 잘해? 가가 잘하죠. 찬물이 잘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가보다 나일 때 약한 것도 맞아.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기압을 보자고. 기압을. 자, 일단 찬물이 잘 올라오잖아. 평상시에 그럼 매우 큰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하강기류가 잘 뜨겠지. 근데 나는 찬물이 못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따뜻해진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상승기류가 뜬다는 이야기는 저기압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기압은 가보다 나일 때가 높은 게 아니고 낮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틀린 거네. 5번이. 6번. 서태평양일 때는 나일 때 당연히 가뭄이 생길 수 있죠. 원래 가일 때는 구름이 잘 생기잖아. 비가 잘 내리거든. 근데 나일 때는 구름이 없죠. 상대적으로 고기압 된다는 이야기거든. 고기압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가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7번. 엘니뇨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2번하고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1166번 그림은 엘니뇨 시기가 나와 있고요. A가 서태평양, B가 동태평양이거든.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A 부근의 산불이, 지금 A는 하강기로 뜨죠. 고기압이라는 이야기거든. 비가 안 내린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되게 날씨가 덥고 건조하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산불 맞고. B 지역은 상승기류잖아. 저기압이라는 이야기거든. 구름이 생긴다는 이야기니까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야. 폭우가 맞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B 지역에서는 평상시보다 어획량이 줄어들죠. 왜냐면 밑에 찬물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못 치고 올라오잖아. 찬물이 올라와야지 산소도 풍부하고 영양 염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근데 못 올라오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죠. D급 비해역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지죠. 왜? 찬물이 못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물은 두꺼워지는 게 맞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 니은, 디귿 다 맞네. 답은 5번입니다. 1167번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동쪽이야. 자, A식이 자 뭐가 관측된 거냐면 관측 수온과 평년 수온을 비교한 거야. 그러면 관측 값이 평년보다 높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다는 이야기야. 뭐란 이야기야? 엘니뇨란 이야기지. 밑에서 찬물이 못 치고 올라온다는 이야기지.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해 무역풍이 강해진 거는 라니냐인 거잖아. 그게 틀렸다. 상승기류가 우세해짐에 따라 당연히 물이 뜨거워졌거든. 물이 뜨거워지면 상승기류가 발생하죠. 우세해지죠. 그래서 강수량 많아지는 게 맞다는 이야기고, 용승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영양염류가 감소해서 어획량이 준 것도 맞아.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168번 그림은 어느 해 일정 기간 동안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수온 편차죠. 관측값 빼기 평년값. 이 뺀값이 양수면 관측값이 크다는 이야기잖아. 평균보다 크다는 이야기잖아. 평년보다. 이쪽이 동태평양이고 이쪽이 서태평양인데 양수값이 뜬다는 이야기지. 수온이. 그러면 오른쪽이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동태평양에 뭐가 올라갔다? 수온이 올라갔다. 원래보다. 이게 뭐란 이야기야? 엘니뇨란 이야기가 되지. 그러니까 엘니뇨 찾으란 이야기야.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요. 1번 남동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진 게 엘니뇨가 맞잖아. 그럼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졌죠. 왜냐면 수온이 일로 잘 못 가죠. 바닷물이. 따뜻한 물이 잘 못 가니까 서태평양은 따뜻한 물의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진 게 맞다고. 맞는 표현이야. 자, 인도네시아에는 이제 가뭄이 생기죠. 왜냐면 인도네시아가 원래보다 물이 차가워진 거니까 하강기류 발생해서 가뭄 생긴다. 맞다는 이야기야. 자, 페루 연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상승기류가 생기니까 구름 생기죠. 저기압인 거니까. 그래서 폭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고요. 5번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 차이는 원래 무역풍이 잘 흐르면
따뜻한 물이 왼쪽으로 잘 이동할 거니까 이게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을 거니까 수온차가 많이 나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다 보니까 여기와 여기에 수온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차이가 작아졌다는 이야기지.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지. 답은 5번만 답이 됩니다. 1169번 그림은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와 대기의 모습이 나와 있고 바로 봅시다. 가가 엘니뇨죠. 엘니뇨. 나가 평상시인 거는 바로 알겠다는 거지. 그럼 1번 가와 나 중 엘니뇨를 찾으라는 거니까 가가 엘니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기압과 강수량 변화를 써봅시다. 서태평양, 동태평양 쓰시고. 자, 엘니뇨 때는 원래 서태평양 기압부터 써볼까, 기압. 원래 평상시에는 저기압이죠. 구름 생기지 저기압이거든. 근데 엘니뇨 때는 서태평양이 고기압이 되죠. 그래서 기압은 증가하고. 자, 동태평양은 평상시에는 고기압이거든. 그지? 근데 엘니뇨 때는 상승기로 타잖아. 저기압이 되는 거야. 기압은 감소하겠다. 됐죠? 그 다음에 강수량 써볼까, 강수량. 그지? 강수량은 평상시에는 비가 많이 왔죠. 서태평양은. 근데 비가 안 오지. 강수량은 감소하고. 동태평양은 원래 비가 안 내렸거든, 평상시에.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 강수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하면 답이 되겠네. 그죠? 2번. 평상시와 비교하여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 그걸 쓰란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쓰는데?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 자, 엘니뇨 시기에 뭐가 약해진다고?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져. 동서방향의 따뜻한 해수 이동이 작아지지. 안 쓸게. 이게 이동이 작아져서 용승을 하지 못한다. 용승이 약해진다. 약해져서 수온 차이 변화가 감소한다. 수온 차이가 감소한다. 감소한다.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1170번 그림은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 태평양 해수면의 수온 분포 나와 있고. 자, 구름 보면 알 수 있죠. 구름이 깔끔하게 서쪽에 잘 떠 있는 거 이게 평상시고요. 그럼 이동했잖아요. 이게 엘니뇨가 되겠죠. 가면 기획은 맞는 거고요. 엘니뇨. 자, A 지역의 강수량은 가가 나보다 많다. 나가 더 많죠. A 지역은 구름이 있잖아. 틀렸다. 자, 수온 차이는 당연히 엘니뇨 발생하면 차이가 적어진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방금 문제 풀었죠. 그러니까 수온 차이는 가가 나보다 작아야 된다고. 엘니뇨 때 작아진다고. 틀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기울만 답이 되겠네. 답은 1번입니다. 1171번 라니냐가 발생한 시기에 무역풍의 세기,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용승,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를 서술하라잖아. 자, 라니냐가 발생하면 무역풍이 세지죠. 무역풍의 세기는 증가. 그죠? 자, 무역풍이 세지가 증가하니까 물이 빠르게 가죠. 대량으로 간단 말이야. 따뜻한 물이. 그래서 용승도 증가. 이것도 증가. 그러니까 찬물이 올라오니까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뭐 하겠니? 감소하겠다. 이거 쓰시면 답이 되겠네요. 1172번 그림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 편차.
자, 수온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거든. 그러니까 수온 편차 양수가 떴다는 거는 당연히 관측값이 크다는 이야기야. A는 양수거든. 그럼 A는 수온이 높다는 이야기죠. B는 음수니까 수온이 낮다는 이야기야. 동태평양에서. 자,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높다는 거는 용승을 잘 못했다는 거니까 A가 바로 뭐가 돼? 엘니뇨. 그럼 B가 뭐가 되겠어? 라니냐가 되는 거지. 이거 찾으라 문제가 되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엘니뇨, B는 라니냐가 맞아. 니은 무역풍 세기는 누가 강해야 돼? 라니냐가 강해야 되죠. 그게 틀렸다. 자, B 시기 라니냐다. 라니냐 시기 동태평양은 자, 용승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럼 하강 기류 고기압이 세게 뜬단 말이야. 찬물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건조한 기후가 맞다는 이야기야. 앞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리얼 A 시기 엘니뇨다.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에 비해 적도 부근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기압의 기압 차이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고, 차이가 작아진다고, 차이가. 그래서 틀렸다. 왜냐면 수온 차이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기압 차이도 작아지는 거지. 그지? 수온 때문에 증발하고 그러니까 상승하고 하강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래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173번. 그림은 남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거고요. 엘니뇨와 라니냐 중 한 개라는 이야기인데, 자, 원래 점선이 평균 해수면인데, 평상시인데 해수면이 높아졌다. 그래서 서쪽이 높아진 거지. 그렇다는 거는 바닷물이 일로 쫙 잘 갔다는 이야기지. 다시 말하면 무역풍이 강해진 거지. 무역풍이 강화되었다. 뭐란 이야기야? 라니냐란 이야기가 되지. 이거 찾으라 문제가 되고. 그러면 서쪽은 평소보다 뭐다? 수온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죠. 동쪽은 용승을 엄청나게 할 거니까 동쪽은 수온이 평소보다 낮다는 이야기야. 결론은 뭐다? 수온이 높아졌다는 거는 상승 기류가 강하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저기압이 강하게 뜬다는 이야기야. 저기압이 강하다는 건 기압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쓸 거냐면 A와 B 지역에 기압 편차를 써야 돼. 관측값 빼기 평년값인 거니까 A 지역은 기압이 매우 낮다고, 관측값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야. 기압이 낮으니까 A는 뭐가 떠야 돼? 음수가 떠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란 이야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수온이 낮아졌단 말이야. 그럼 하강 기류가 매우 세게 생긴다. 그럼 고기압이 발생하는데 고기압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기압이 커진 거지. 평소보다 기압이 커졌다는 이야기야. 관측값 빼기 평년값 뭐가 나와야 돼? B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음수 양수 쓰란 이야기야. 이게 답이 되죠. 1174번. 그림 가는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 편차. 수온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균값, 평년값이 되는 거야. 평균.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은 뭐겠니?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자, B를 보게 되면 수온 편차 양수. 수온 편차 양수라는 거는 관측 수온이 높다는 이야기지. 동태평양에서. 그래서 B가 뭐가 돼? B가 엘니뇨. 그럼 A가 뭐가 되겠어? 라니냐가 되겠네. 이거 찾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고. A 시기 라니냐 시기거든. 라니냐 시기는 니은 해역은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 자, 라니냐는 엄청나게 무역풍이 세니까, 그지? 바닷물이 엄청나게 잘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승을 매우 활발히 하겠지. 찬물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뭐가 돼? 이쪽이 하강 기류가 뜬다. 고기압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A 시기의 니은 해역은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은 게 아니고 높아야 돼. 틀렸다. 그 다음에 B 시기가 엘니뇨잖아. B 시기를 보자고.
자, 엘니뇨 시기의 기후 개혁은 원래는 정상시라면 여기 구름 생겨야 되지. 그래서 비가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저기압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압인데 엘니뇨면 이 구름이 어디로 간다고?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쪽이 고기압이 되는 거 다 아시죠? 엘니뇨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기압이 올라가니까 관측값이 올라가니까 평균보다 크잖아. 양수가 뜨는 게 맞다고. 이게 맞는 표현인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라는 거는 이렇게 흐르는 바닷물이 남적도 해류인 거잖아. 언제 강하겠니? 라니냐 때 강하겠지. 그래서 A보다 B 시기에 강한 게 아니고 A가 라니냐잖아. A 시기에 훨씬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틀렸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겠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